우리나라 이혼 건수가 11만 5,300여 건. 꼭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석유 재벌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요. 16조 원. 그 일반인들과 재벌들의 이혼 소송의 차이점이 있대요. 간단하게 이혼하기 위해서 이제 조정이나 절차를 거친 것 같고요. 재산 분할 잘못했다가는 경영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최근 불거진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이혼 신청 소식이 많은 화제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명인들이나 뭐 재벌들의 결혼 소식, 또 이혼 소식은 언제나 뜨거운 화제가 되는 이슈인데요. 이슈토크 전 세 번째 이슈는 세기의 이혼입니다.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그 유명인들, 특히나 뭐 부자들의 결혼 소식, 이혼 소식, 혹은 이네들 연애담 언제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 건수가 11만 5,300여 건입니다. 매년 증가 추세인데 이렇게 많은 이혼 소송 중에서 하필 이렇게 재벌들 혹은 유명인들의 이혼 얘기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재벌의 이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첫 번째로 약간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재벌들이 다 가졌으니까 부러운데. 다 가진 분들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행복한 가정까지 가지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데 아 저분들도 아픔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즐거운 심리도 있고 유럽은 유럽 사람들 보면 왕족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왕족도 없고 귀족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재벌이 한국에서 이제 로얄 패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재벌들의 비하인드 가족 생활 굉장히 흥미진진한 데다가 이게 꼭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 막장 드라마 보면 왜 한 집안에 부인이 한 명, 두 명, 세 명 있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데 재벌들도 좀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벌들의 가정사 그리고 돈이 얽힌 이혼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좀 남 얘기 같고 부러운 사람들이 이런 사적인 불행한 이야기를 좀 즐기고 싶어하는 대중들의 심리가 조금은 있다라는 거군요. 근데 또 유명인이기 때문에 뭐 조그만 일이 있으면 언론에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사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을 텐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나와서 또 유무형의 타격을 많이 입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참고 이혼 소송까지 가기에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들이 주로 있을까요? 참지 못하고 이별을 하는 이유는 일반이랑 비슷하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 차이를 그들도 역시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구조적인 요인은 이른바 재벌가에서는 통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통혼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제 정략 결혼보다 조금 더 이제 넓은 의미로 이제 어쨌든 집안 대 집안이 잘 맞춰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별을 많이 한다고 하고 좀 이제 재밌는 게 누가 이제 어느 기자가 통계를 냈는데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쭉 보니까 딸들이 더 이혼을 많이 하더라. 재벌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재벌 남자랑 결혼한 여성은 좀 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남자랑 결혼한 보통의 여성, 일반적인 여성은. 그런데 재벌 딸들은 남편의 뭔가 이 잘못 이런 것을 안 참기 때문에 주로 이제 딸들이 조금 더 이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지금 이번 세 번째 주제가 세기의 이혼이잖아요. 세기의 이혼 하면 딱 떠오르는 커플 어떤 커플 있으세요? 세기의 이혼. 서양하면 찰스 왕세자, 다이애나 비. 이분들 이혼했을 때 그 위자료가 한 290억 원 정도가 됐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이혼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거. 최진실 씨 결혼 이혼 스토리.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의 관심사였었죠. 최근에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최진실 씨가 조성미 씨한테 폭력 사건도 당하고 굉장히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좀 감정이 안 좋았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최진실 씨가 헤어진 이후에도 조성민 씨의 옷을 그대로 옷장에 간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와서 그걸 보고 이 정도면 조성민 씨가 몸만 그대로 들어와도 되겠네라고 말을 하니까 최진실 씨가 그렇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하지만 너무 늦었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다면 최진실 씨 부부의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 최근에 좀 그런 안타까운 분위기 정말 좀 안타깝네요. 근데 이렇게 유명인들 그 이혼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이혼 이후에도 굉장히 이렇게 쿨하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그냥 친구로 잘 지내고 예를 들면 사업도 뭐 같이 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이건 도대체 어떤 심리에서 나오는 걸까요? 근데 쉽지 이제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 그렇게 이혼한 후에도 예. 쿨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혼하면 마음에 앙금이 남고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이부진 씨인가요? 예. 이혼하기 전에도 보면 징후가 있었다는 거죠. 남편이 뭐 승진 심사에서 탈락을 한다든지 뭐 이런 뭔가 좀 정리를 하는 듯한. 그리고 현대가에서도 이혼을 할 때 그 예. 두 집안이 좀 사업적으로 얽힌 게 있었는데 이혼할 즈음에 딱 사업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재벌가도 이 사람들 예. 무슨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혼은 이혼대로 뭐 사업은 계속대로 같이 간다 이게 아니라 이혼할 때가 되면 뭔가 좀 사업도 정리가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보통 사람이랑 비슷한데 예. 다만 보통 사람과 조금 다른 것은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예. 매우 좀 쿨해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쿨하다는 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 정리된다기보다는 예. 뭔가 비즈니스 정리를 하는 듯한 사업 파트너 상에 뭔가 좀 사업적으로 갈라서는 듯한. 뭐 승진 안 시키고 뭐 사업 조금 이렇게. 이렇게 뭐 선을 쫙 그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거, 여기서부터는 당신 거, 뭐 이런 식의 깔끔한 정리가 보이는 게 그런 게 조금 쿨하다면 쿨하다고. 우리가 재벌이나 어떤 이런 유명인의 이혼에 관심을 두는 것들, 그 사람들이 이혼을 하면 아, 저 사람들도 이혼을 하고 저 사람들도 우리가 별 다르지 않구나 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그럼 이혼하면 얼마나 나는 맞아요. 거죠? 이게 진짜 맞아요. 궁금해요. 예. 잘 살고 있는데 그렇죠. 이혼. 그 다음에 이혼한 다음에는 돈이거든요. 그치. 그러면 얼마를 나눠 갖는다는 거지?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네. 사실 지금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혼 소송이 결과가 지금 모든 사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미국의 석유 재벌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요. 예. 지금 분할해야 될 그 재산이요. 16조 원. 이야. 16조 원을 분할을 한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이게 아마 가장 비싼 이혼 소송이 되지 않을까. 예,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원래 기록이 또 있었죠. 스위스 법원이 내린 AS 모나코 구단주인 맞아요. 트리트니 그거 유명해요. 이름도 어렵죠. 재산 분할. 리볼로 블레프에게 내린 45억 달러짜리 예. 이 재산 지급 판결이 그게 얼마예요, 역대 우리나라 돈으로? 4조 8천억 원. 예. 이게 이제 최고액의 재산 분할로 기록이 된다. 근데 그걸 이제 넘어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6조인데 반만만 나눠도 8조잖아요. 그렇지. 그 일반인들과 재벌들의 이혼 소송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혼을 할 때 하는 방법이 그냥 둘이 마음이 맞는 거예요. 예. 우리 이혼하자. 그러면 우리 이제 협의 이혼을 하죠. 협의 이혼하면은 이제 이혼 신청서를 내고 숙려 기간이라는 거를 거쳐요. 내가 만약에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으면 1개월 숙려 기간 거친 다음에 반드시 그 부부가 법원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숙려 기간을 거쳤는데도 이혼해야겠습니다라고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협의 이혼이고 예. 두 번째 이제 법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조정을 통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이분희 씨가 그 예, 조정을 했죠. 아니면은 그냥 이제 정식 소송을 통해서 이혼하는 방법이 있어요. 재벌이나 유명인이 이혼을 할 때는 이 조정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냥 조정 신청을 냅니다. 대신 그 서로 합의문을 만들어 놓고 조정 그 기일 당일날 양쪽 당사자 그 변호사들만 가요. 변호사들만 가서 우린 이렇게 이미 다 합의가 됐으니 그냥 여기다가 이 조정을 성립시켜 주십시오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또 숙려 기간 같은 거 안 거치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결정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 친권자, 양육자 다 서로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대리인들이 해준다 이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유명인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재벌들이나. 재벌들이 네. 이혼을 합의를 하면 합의 이혼이나 소송이나 가지 않고 조정으로. 조정을 가지다. 근데 그 법적으로만 이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인들 이혼하는 거 하고 재벌들이 이혼하는 거 하고. 뭐 심정적으로 아무래도 사업 돈이 연관되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아무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고 네. 양육권 넘어가는 게 저는 좀 재밌습니다. 이게 최근에 3대 그 유명하다면 좀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많은 화제가 됐던 예. 재벌 이혼 사건이 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하고 고현정 씨 예. 유명했죠. 그리고 삼성그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임사령 씨 대상그룹 그리고 현대 정윤희 씨하고 신성재 사장하고 그랬죠. 예, 그렇게 이제 이혼 사건 3대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예. 여기서 보면 양육권이 이 정용진 부회장 이 커플 같은 경우에는 고현정 씨한테 양육권 여자한테 안 가고 남자한테 양육권이 갔죠. 그런데 정윤희 씨 이혼일 때는 양육권이 남자가 아니라 또 여자한테 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면
양육권은 재벌한테 간다 뭐 이런 사실 미성년 예.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혼을 하면 네. 양육권은 거의 대부분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는데 네, 엄마한테 네. 가는데 뭐 고현정 씨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좀 예외적이죠. 말씀하신 예. 것처럼 재벌이 아무래도 근데 임세령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워낙 그냥 재력이 탄탄하니까 본인이 이제 원칙대로 데려온 것 같아요. 그렇겠죠. 유명인사들 이혼하면 꼭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소문, 루머. 우리나라 재벌들도 이런 얘기 항상 따라다니는데 그죠. 좀 숨은 일종 우리가 찌라시 얘기, 뭐 뒷담화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이요. 혹시 뭐 아시는 얘기 있어요? 유명했던 것은 과거 그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하고 예. 이제 이분이 그 배인순 씨, 배인순 씨. 펄시스터스 그분이랑 결혼하고 이혼할 때 시중에 사람들은 당연히 엄청난 거액을 받았을 것이라고 소문이 예. 퍼졌는데 나중에 배인수 씨는 50억 받기로 했다가 실제로 받은 건 25억밖에 못 받았다라고 해서 그 엄청난 거액의 위자료는 루머였다 결국에는 그렇게 밝혀졌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루머의 주인공이었던 것이 고현정 씨. 네. 고현정 씨가 처음에 이제 이 정용진 부회장 집으로 이제 범 삼성가죠. 네. 시집을 가서 삼성가 여성들이 고현정 씨를 무시를 해가지고 예. 앞에서 영어를 썼다. 그래서 고현정 씨가 맞아요. 그런 소문 학원에 가서 돌았어요. 영어를 배웠더니 이제는 불어를 쓰더라. 뭐 이런 소문이 쫙 퍼졌었는데 네. 그쪽 세계에 정통한 사람들 말에 의하면 삼성가 여성들이 그렇게 치사하지 않다. 그래서 그건 좀 너무 말이 안 된다. 이제 루머라는 거고. 네. 또 고현정 씨가 이혼할 때 엄청난 위자료, 뭐 회사 지분 이런 거 받는다는 소문이 퍼졌었으나 뭐 스타벅스 주님만이 그런 뭐 얘기 그런 들었는데. 얘기 있었으나 네. 뭐 지금 나온 얘기는 한 15억 원 받았다고 하니까 네. 그 엄청난 위자료 이것도 고현정 씨 그것도 루머로 판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호텔 신라 그 이부진 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네. 이네들은 또 단순히 어떤 재벌의 이혼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남녀가 바뀐 신데렐라 이야기로 또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일종의 저 둘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또 의외의 시각을 갖고 있던 커플이 헤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 안타까움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부진 씨나 이무재 사장 전 사장 같은 경우는 뭐 에피소드도 많았어요. 굉장히 뭐 그 전에 삼성에 입사할 때부터 뭐 그 눈이 뭐 굉장히 눈여겨 보다가 네. 어떤 계기로 해서 또 만나게 됐는데 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네. 또 굉장히 그 전형적인 드라마에서 네. 나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같이 오래 행복하기를 바랐던 분들도 네. 많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부진 씨 자체도 뭐 굉장히 경영활동 여성이지만 뭐 생각보다는 훨씬 더 경영활동 열심히 평도 해서 좋잖아요. 평도 예. 좋고 옛날에 유명한 일화였었죠. 신라 호텔에 왜 그 택시 택시, 운전사가 예. 현관을 들여서 깨졌는데 오히려 그분을 좀 이렇게 그 보상을 좀 오히려 해주고 막 그런 뭐 미담도 있었고 몸값이 4억 원대에 달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재벌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뭐 이렇게 그런 뭐 네. 팍팍한 네.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마음은 아픈데 맞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퉁쳐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역시 팍팍한 게 아닐까. 이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케이스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개천에서 용이 나서 이 개천에서 난 남자가 귀족이 될 수 있구나. 그들만의 성취 안으로 예.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희망을 던져줬고 그래서 1999년에 가장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회자가 됐던 예. 이들의 러브스토리가 이부진 사장의 그 러브스토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줬던 이야기였는데 되게 또 이야기도 따뜻했습니다. 처음에 집에서 어떻게 또 전산 처리하다가 남자가 직원으로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거기서 한번 좀 이렇게 좋은 감정이 있었다가 나중에 봉사하러 갔더니 거기서 우연히 또 만나가지고 맞아요. 무슨 네. 운명의 사랑처럼 돼서 그렇지. 근데 집안 어른들이 다 반대하니까 이부진 사장이 굉장히 당차게 꼭 주말 드라마처럼 진짜 네. 본인이 다 나서서 어른들을 직접 다 이렇게 설득을 그랬다면서요. 했다고 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결혼 승낙까지 받아놓고 네. 결혼을 할 때는 집안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네. 이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일부러 아무도 초대하지 않고 조용히 결혼을 하고 근데 또 결혼 사진이 외부에 다 공개가 됐는데 또 이부진 사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은 마치 나라 잃은 김구의 표정으로 침탈한 표정으로 뭐 이렇게 나왔다고 네티즌한테 회자가 되고 그렇게 진짜 영국 찰스 왕태자 결혼처럼 네. 그렇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커플이었는데 결국 이제 이혼으로 끝을 낸다고 하니까 결국 보통 사람은 그들의 세계로는 들어갈 수가 없구나 뭐지 이런 허탈감도 들고 그런 것도 아무래도 있죠. 좀
많은 국민들한테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두 분이 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 저는 예. 뭐 결혼한 커플이 헤어질 수는 당연히 있다고 봐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합의를 한 걸로 보이는데 네. 그 합의는 우리가 헤어지는 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미 다 결정이 됐으니까 조금 더 좀 이렇게 빠르게 그냥 숙려기 같은 거 거치지 않고 또 본인들이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혼하기 위해서 이제 조정이란 절차를 거친 것 같고요. 예. 뭐 아내 그 사람이 과연 그러면은 이 이부진 씨 남편이 과연 얼마의 위자료를 받고 예. 뭐 그러면 뭐 회사 진짜 경영 구도가 바뀌어지는 거 아니냐, 정말 뭐 주식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저는 이미 합의가 끝났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경영권에 큰 변화 없는 선에서 합의가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런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뭐 저희는 알 수가 없겠죠. 예. 그분들이 뭐 공개는 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냥 이건 정말 개인적인 추측인데 이부진 씨의 지난 이런 보여준 모습들을 봤을 때는 예. 이게 정말 판결로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은 액수를 주지 않았을까. 예, 판결로 받았을 때보다. 그래요. 예. 대중들이 이렇게 재벌이나 이렇게 그 돈이 많거나 유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적인 이런 이혼이나 사랑 관계나 이런 거에 지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지금 대중이 예. 이 재벌들의 뭐 이 사생활 뭐 이혼 뭐 이런 소식을 접할 때 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걸로 느끼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을 그래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무슨 특이한 존재고 로봇 같은 느낌이고 저 사람들은 그렇지. 결혼을 할 때 집안 대 집안이 대표 선수를 내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마치 뭐 레고 블록 맞추듯이 이렇게 딱 집안이 짜맞춰지는데 하나의 접점으로 작용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마치 북한의 뭐 김정일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볼 때 예, 예. 우리가 즐기면서 보는 것처럼 그 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될 것은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도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눈물이 그건 있고 맞아요. 좀 그럼요. 보호해야 될 예. 어떤 사생활이 있다는 점 예. 이런 걸 우리가 조금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것은 외국 부자들의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좀 너무 과하다.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얘는 너무 반대로. 너무 짜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맞아요. 미국에서 이혼 몇 번 하면은 이제 빈털터리가 빈털터리가 된다는 된다. 얘기가 진짜 있어요. 딱 반 이렇게 해보니까 그건 미국 이게 얘기예요. 네,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뭐 그래들이 별나라에 있는 남들이 아니라 어차피 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사실 뭐 슈퍼머니니 슈퍼리치니 뭐 재벌이니 우리 오늘 세 개 다 이슈가 좀 그런 돈이 많은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얼핏 처음에는 딴 세상 이야기 같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게 우리 인간들이 욕심으로 혹은 욕망으로 만들어낸 쩐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주말 밤 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자본이 우리 경제 지하축의 한 축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이 선불이체 다 경제 패권을 가져가는 이런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갑중 갑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우리가 갑의 위치인 양 호통을 치고 이걸 계속 관찰을 해서 누군가 계속 추적을 해봐야 돼요.